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디다 정하는가 하는데 여기서 얘네들 나오면 이 말밖에 나올 게 없고 그리고 이런 데다가 숫자 붙여놓고 틀리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도시로 편입되는데 30마일이면 지정해야 된다 하거나 이제 아니면 많이 나오는 게 여기는 숫자를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을 잘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여기서 어디 역으로 10년 하면 어디요? 정택 30만 하면 시공 녹지 이렇게 아주 연결 딱 해놓으면 그런 여러분들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아까 있는 이런 숫자들을 막 계속 외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정확히 못해서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힘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계주, 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예요? 계획관리요, 계주. 그리고 면적은 꼭 한정하지 말라는 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그냥 하세요. 풀 때. 틀렸다고. 30만 이상인 곳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고 하고. 가능성이니까. 자,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 이거 볼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139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볼게요, 거기에. 맨 밑에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어요. 1의 2가 이거예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대체하는 용도지구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그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정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정해줘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아까 제가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은 꼭 개발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걔는 기반시설을 꼭 정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그래서 얘는 그러하지 않냐다 해서 1의 2 이렇게 해죠. 이제 1 이거 정해라. 1의 2 해가지고 이거에 관한 게 있는데 이때는 기반시설 같은 게 필요 없어서 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거든요. 이게 연역상 1의 2 이렇게 붙은 것들은 나중에 나온 것들이건 맞아요. 나중에 나온 것들. 등기에서는 부기등기처럼 나중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근데 조문을 만약에 이걸 2 하게 되면 그 순서가 번호가 쭉 밀리면서 법 체계가 막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29의 2, 29의 3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이제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도 있어요.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은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그럼 용, 건, 용이, 기반시설 꼭 하는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꼭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얘를 내용을 할 때는 얘가 꼭이 아니거든. 그래서 과거의 문제 중에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말로 처리한 문제들인데 이건 지금 이 말 쓰면 틀린 말이 돼버려 지금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문제집에는 여기 반드시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맞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맞다고 볼 수가 없어 이제. 근데 그것만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반드시 하는 말 안 내요 이제 여기다가 시험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포함해야 되는 거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뭐가 가능한가? 여기 창고 축사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또 그것만 해주면 안 되죠. 건축 행위에 관한 규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건폐율 얼마나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도지구 높이를 너무 낮게 하고 높으면 안 되겠다면 최고 한도 여기는 50m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나 어딘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양주시의 초입이기 때문에 외부에 좀 과실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50m 미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를 정해줘야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여기에서 포함될 것, 포함 안 될 것 이런 것들에서 제가 강의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말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 그냥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 이거 아닌 거. 뭐 건축선이라든가. 건축선하는 것들은 이제 건축법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건축선. 이렇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겠죠? 선을 넘지 마라. 우리가 말해요. 건축선 있고. 그리고 기타 건축물의 막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색채.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근데 얘네들은요. 이거 없으면 건축을 못 해요. 이거 알려줘야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럽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교통처리계획, 뭐 경관에 관한 사항.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얘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질적인 거 나오면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야.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하려면 이게 법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 바꿔주면서 아파트 가능하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를 허용치를 완화하다 보면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용도 지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그냥 이해만 하시고, 어차피 외우는 건 얘만 알고 있으면,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용도 지역 변경하는 것은 필수입니까? 필수가 아닙니까? 필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을 조례로 일단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용도지역을 그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된 걸로 바꾼다. 그럴 때는 용도지역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요.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뭐는 필수예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이건 필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필수고,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그 지역에 허용되는 것만 규제할 때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계선을 넘어서 더 많은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용도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고, 용도지역 지구도 바꿀 수도 있고. 1-2, 1-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럼 그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요거는 해석상 보니까 내기가 곤란해요. 전에는 뭐 묘지공원이라든가 대학은 제외한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도 그게 뭐 완벽하게 틀렸다 보기 어렵지만, 또 여러 곰곰이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기반세에 관한 사항은 암기사항이 아닌 걸로 평가가 됩니다. 이제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기반세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마시고요. 만약에 나와가지고 뭐 거기에 묘지공원 대학 같은 것들이 틀린 걸로 나와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많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이의제기는 내가 뭐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올 가능성이 없고. 다음 페이지 3번. 참고사가 보는 건데 얘네들은 암기사항 아니에요. 이미 공부했어요. 용건, 용이 기반시설 공부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사항. 3번.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구역, 이런 뭐 가구 이렇게 말해요. 가구. 도로로 둘러싸이는 구역, 가구 같은 거, 가구.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구획된 토지 경계, 이것을 획지 이런 말 하는데, 그 용어는 뭐 여러분들 꼭 몰라도 됩니다. 가구나 획지를 정해서 그 규모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전부가 하나의 단위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가구라든가 획지를 정해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허용되는 행위 같은 것들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4번, 이건 필수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것은 필수예요. 아까 좀 전에 읽을 때 2와 4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2와 4, 2는 기반시설이었고요. 그리고 4가 이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라든가 경관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 계획,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8번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이것도 무슨 대문이라든가 담장의 색채, 형태, 간판 크기의 형태, 색채, 그러니까 암기사항 아니에요. 온갖 것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닌 것들을 억지로 만들 수 있지도 못하고요. 상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못 만들면은 다른 규정과 저촉돼서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섣부르게 이게 말들을, 법에 없는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출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는 것은 이미 필수인 것 외웠으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건축선, 색채 이런 것들 본 이유는 걔네들이 이제 지문 중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답으로. 자, 맨 밑에 지구단위 계획국에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하는 건 이미 공부한 거 있었어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 완화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우리 76조에 있는 건축 제한 하는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일종 일반 주거적인 이게 됩니다. 용도지구에는 이게 됩니다. 공부한 거 있었어요. 그걸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 76 볼 거 없어요. 여기서 했잖아 지금. 용도를 달리 정한다는 것은 완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76에 정하고 있는 거 건축 제한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한 건축법에 가면 가로구역별 높이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 이런 것들도 완화할 수 있다. 높이, 용건, 용에서 다 나오면 포섭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에는 조경 의무도 있는데 조경이라든가 또는 건축선이라는 게 그 도로와의 관계가 있어요.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도 있다. 이거야. 적용이 배제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공동 개발하다 보면은 내가 맹지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토지를 통해서 도로에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고 완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공개공지라는 것도 있어요. 건축법은 공개공지를 얼마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완화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고삼아 보는데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잘 있어요. 요건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거는. 근데 조경이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도로와의 관계 같은 거 하려면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그 억지로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 별로 양식이 안 돼요. 이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얘만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완화되는 게 좀 있다 그냥 이런 정도. 근데 그 밑에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용건용이 까지는 이해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다르면 뭐 조경이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이런 것들 별 도움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주차장 설치 의무 그 밑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 하나일 때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를 몇 %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까지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읽어보면 너무 뻔해요.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할 때 한옥마을 보존한다. 그럴 때는 거기에 차가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금 어차피 차를 못 다니게 할 거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주차장 설치 의무를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뭐 가마 같은 거 놓으면 되니까 그냥. 근데 가면 한옥마을에도 뭐 전동차도 다니고 뭐 다니는데 어쨌든 차는 없어요. 자동차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 때 너무 뻔하네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해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장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읽을 필요 없어요. 부령이 정한다 이런 것들 읽을 필요. 거기서 마찬가지 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하고자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가 없다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것들이에요. 몇 %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 이 숫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말 없어도 어쨌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거 하면 만약에 5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도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 정할 수 있다고 했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가 완화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 숫자만 알면은 뭐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우리 책에 그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칠판에 써도 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제 유학집에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해놨어요.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책에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아까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 외의 지역에. 그럼 해당 개발진흥지구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얼마까지? 150%. 건폐율은 용적률은요. 2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참고에 있는 2번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76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용도 이거 완화할 수 있거든요. 도시 외의 지역도. 도시지역도 그렇고 도시 외의 지역도 완화할 수 있어요. 완화하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자, 뭐 이해는 안 해도 이 숫자만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허용되는 용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완화하는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책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진흥지구 아니면 가능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로 한다 그러면 아까 여기 개발진흥지구 봤잖아. 2번. 1번에서는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고 계획관리적에. 그리고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적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진흥 여기는 아파트가 된다고 했고 아까 아파트는 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도 어디 개발 가능성이 열리는 곳 있잖아요. 계획관리죠. 아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적이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다. 이런 말 공부했잖아요. 그럼 계획관리적은 뭐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유기적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얼마까지 가능하다? 150%, 200%. 자, 도시 외의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럼 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자,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결정구역 실효 보면은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기존의 용도지구나 기존의 용도지역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하면 이것에 따라서 개발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 개발이 허용된다? 지구단위 계획. 그럼 저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그때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되는데 저게 없으면요. 그냥 이거에 따라 개발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법이 만들어서 통행금지 10시까지 전염병 예방을 해서 10시까지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면 10시까지만 통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통행금지 시간을 안 정해놓고 앞으로는 통행금지 시간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는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까지 그러면 그때 가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맞게 개발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때는 여기서 그 틈을 빌어서 난개발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를 3년간 금지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럼 다음 주에 공부할 거야 이제. 그럼 개발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또 개발 참만 이게 만들어지면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금지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되잖아요. 3년간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놓고 3년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된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가 말을 길게 했지만 그냥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몇 년 지나면? 3년. 근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줬어요. 다시 용도, 건축물 용도. 여기 1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아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해서 우리 좀 아파트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안해서 이제 이거를 이 엄격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 가능하다 했어요. 땅값도 많이 올랐겠죠. 그죠? 땅값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뭐 주식에서 또 막 올랐어요. 돈 벌어가지고 맨날 술만 처먹고 있죠. 아파트는 안 만들고 있고. 그럼 안 되죠. 이거 땅값 올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5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 효력이 없어져요. 아파트 못해 이제. 얼마 이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이내에. 그래서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41페이지 두 번째 줄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체크하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체크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말이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이 말이 맞아요. 너무 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완벽하게 분석하려면 어려워요. 너무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옳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이것만 찾아라 이거. 3년 되는 날 그러면 안 되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다음 페이지 주민 이반을 제한한 것에 한한다는 것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주니까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즉 아파트 가능합니다 고시해줬어요. 그러면 관련 목적 사업에 얼마 이내에 착수하라고요? 5년 5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해당 법에 따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몇 년 되는 다음 날?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도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거 체크하는 거. 5년 다음 날이에요. 5년 다음 날. 이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처음에 효력 발생할 때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고시해줘야 안 해줘요? 고시는 다 한다고 그랬죠? 고시는 항상. 그리고 이제 효력을 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고시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통행 금지할 때 사이렌 울리고, 풀릴 때도 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이제 인정이라고 해서 밤에 못 다닌다 북 쳤잖아요, 그죠? 그 파로 해가지고 새벽에 또 다닌다 또 북을 쳐줘요. 이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효력을 제한할 때도 고시, 그 제한이 풀려도 고시.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맞고,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렸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항상 고시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죠. 중개고시. 그러니까 고시해야 된다. 맞아요. 고시해야 된다. 맞아야지 고시를 합격하지. 중개고시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말이 편하게 읽어지고, 이제 이거 말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거든요. 5번에 맨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쉬운 말인데 이해를 못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돼요.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요? 그냥 기존의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개발행위 파트가 있는데, 우리 책은 이제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해놨는데, 이해를 위해서 저는 이제 법조문 순서가 아니고 우리 그냥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68페이지 한번 보세요. 168페이지.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보류한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 시간이 조금 나오면 이제 농지법 한 시간이라도 한번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제. 자, 168페이지. 기반시설. 이것은 공부했어요. 첫날. 했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 체크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들. 도시군 계획시설 하는 거 무슨 의미가 한번 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다시 보면 여기에다가 아까 남양주시에 도로를 설치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반시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초가 되는 시설, 그죠? 기반시설. 이걸 설치할 때 남양주시장이 지네 집 옆에 그냥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기초의사, 의견 정치, 협의심에서 결정하면 고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로라든가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면 그때부터 얘를 뭐라고 해요? 이제 얘를 이렇게 결정된 거, 도시군 관리 결정된 것은 그때부터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용어에 축약한 그런 단어에 그 의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설은 역으로,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근데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지만 어차피 기본 계획으로 이런 것도 잡당하는 게 아니니까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할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하는 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앞으로 여기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 조성하거나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업을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도 말하게 되잖아, 넓은 의미로. 자. 그럼 이 도로를 이제 설치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결정했어도요. 자, 이게 만약에 2020년 3월 25일에 이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 고시가 됐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겠다는 거지 내일 모레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언제 할까 이것도 결정해야 돼. 언제 할까. 그걸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요. 이게 시급하면은 뭐 며칠 내로 하는 건 잘 없겠지만 몇 달 내로 뭐 1년 안에 오래 하겠지만 이게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면 그 남양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된 도시다. 이럴 때는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10년 있다, 15년 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단계별 집행계획.
뭐 하겠다는 게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중개사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게 한 10년 전에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건이 안 되니까 미루고 해서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별 집에 내가 하겠다 했지만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학원비 벌어서 그럼 어떤 학생이 우리 학생 중에 다른 학원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학년, 3학년인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치고서 계속 나온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는데, 그 친구는 작년에 꽤 열심히 나왔어요. 처음 맨 졸다가, 제가 나올 때마다 초콜릿 주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 2달 나오면 내가 그때 관심을 가져요. 2달 이전에 다 사라져. 고등학생들은. 어렵거든요, 시험이, 이게. 그죠? 근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했는데, 고등학생이면, 솔직하게 말하면은, 공부 별로 재미, 관심 없는 친구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훨씬 어렵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칠판에 쓴 것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도 2달 딱 버텼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의지가 강하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꼬셔요. 이제 열심히 나오도록. 이거 하면 되거든, 걔네들. 근데 열심히 하면, 의지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학원비를 번다고 지금 알바를 하고, 3월부터 나오겠다 그러는데 3월에 이게 또 콘지 입인지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5월부터 나오겠다 그러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거 내가 이제 재원이 없으면 당장 못해요.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야 이제 언제 할 것인지.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단계가 됐어요. 만약 이 도로를 2025년에 설치하겠다. 만약에 그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5년이 되면 이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누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하겠다고 처음에 구상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남양주시장이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남양주시장이 사업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 도로 부지가 남양주시 도로인 것도 있고 개인 토지가 여기 편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고 또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 완료를 알려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남양주시장이 건축 허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공작물 설치 안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하철을 공사하겠다. 그럼 지상에 지하철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건축계획이라든가 공작물 설치 같은 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예외적이 빼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는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겠죠? 자, 금지가 되는데 아까 말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내일 당장 하는 게 아니고 15년 있다 할 수도 있어요. 5년 있다 할 수도 있고 이처럼 사업을 당장 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도로 부지로 공원 부지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우리 토지 소유자에게도 구제수단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날수록 기간이 이 사업하기로 해놓고 오랫동안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해서 나왔는데, 올해는 별로 강조 안 할 겁니다. 동영에서 안 낼 거예요. 이제 작년 동영에서 2번이나 됐는데, 20년 된 다음날 이 효력이 없어져요. 이 도로 건설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면, 여기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 그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려야지. 20년. 작년에 단일 문제로 나왔고요. 지문 중에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데 단독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제 올해는 답이 아니에요. 걔는 나오더라도 어쨌든 숫자 어려운 거 하니까 20년 된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2년 동안 안 하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하면 구제되는 권리가 좀 많을 것이고 2년 동안 안 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굉장히 작을 거고 그럴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있어요. 그러한 절차들을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요. 자, 169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 파란 번호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읽을 수 있죠? 시험에서 물어보게 돼요. 공공시설은 첫날 했으니까 안 하겠고,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맨 밑에 보시면 파란 번호 2번. 원칙.
지상이든 수상이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 미리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해야 된다. 기본 원칙이 뭐예요? 미리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지멋대로 하지 말고.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적에서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다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은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경우 나눠놨는데 구별하지 마시고, 이제 도시 외의 지역은 허용되는 행위들이 좀 더 많아요. 도시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온다 그러면 1번에서만 나올 거니까 도시적인가 도시 외기적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서 그냥 알려줘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보면은 1번 주차장. 자 주차장도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꼭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 자동차 및 전 건설기의 검사시설 말이 바뀌었다고 했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을 설치할 때는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가 면허시험장을 설치할 때는 꼭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공공공지. 공공공지니까 무슨 개발하는 게 아니고 빈터를 두는 거네요.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꽤 많아요. 정수련 수련시설, 저수지, 방방방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이런 것들은 방제시설이죠. 방 들어가는 것들은.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뭐예요? 이건 공동묘지라든가 장례를 치는 것과 관련된 시설이겠죠. 공동묘지, 봉안시설, 화장장, 무슨 수목장 이런 것들. 종합의료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 2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안에 있는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것은 요약집에서 하나 정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해를 하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말인데, 자, 공원 안에 이 말을 가지고서 그냥 연상을 해보죠. 공원 안에 있는 도로와 공원 밖에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도로와 뭐가 보통 크겠어요? 밖에 있는 거. 그럼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좀 작겠죠, 규모가.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은 경미한 거가 생략되는 거죠? 작을 때. 그죠? 공익에 권리 남용 같은 거, 권한 남용 같은 것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그것은 좀 규모가 작을 것이다 생각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 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시장이 없어지는 말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왜 없어졌는가? 주사 맞고 죽어버렸잖아요. 폐가 아파서. 그죠? 그래서 시장이 공공청사에서 빔을 맞으면서 일을 보다가 폐가 아파서 종합의료시설에 갔잖아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죽어서 장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들, 이 정도 하면 다 되겠지. 거의 걸릴 겁니다. 이거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이건 폐는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주는 주차장, 사는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가 있다. 단독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져 보이고, 단독문제 나와도 이 정도 하면 70% 맞을 거고, 지문 중에 나올 거야. 지문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것 중에 하나가 껴있으면 틀렸다 그 지문 알아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도 이제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 완벽하게 암기 못해도 돼요. 어쨌든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취지 마시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한번 외워봤습니다.
공동구 171페이지. 공동구는 구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이런 거 공부해 민법에 국어 나와요? 국어? 수학도 나와요? 웃기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는데. 자, 국어 구덩이 같은 거. 공동구는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통신설비라든가 통신선, 전기선, 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공동구 그럽니다.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라든가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배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목적은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 좀 빠진 게 있는데 전기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수도. 또 뭐 있어요? 지하 배설물 얘네들 다 지하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하수도 여기 나왔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라고 쓸게요. 전선로 이렇게 말하는데 전선으로 전기, 통신, 통신선, 수도, 중수도는 수도를 한번 써가지고 이제 그냥 버리기 아깝고 이제 공중 화장실 변기물 같은 거 쓰는 거 중수도 그래요. 중수도관, 열수송관, 그리고 쓰레기 수송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것도 공동 이 지하에 매설물에 공동 수용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여기서 전선로 전기를 통한 전선군. 그리고 통신선로,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을 지하에다가 한꺼번에 이제 수용해서 겉보기에 보존은 지저분한 거 없으니까 보기 싫지 않게 하고 도로 구조,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인터넷 보니까 전봇대가 이렇게 도로 가운데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손발이 안 맞은 거죠. 한국전력하고 지자체하고 손발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전통, 수중, 연례. 그리고 이제 두 가지에서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 수중, 연례, 가스관, 하수도관인데 여기는 공동구가 설치되면 얘네들은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할 때. 중수도관 내가 따로 하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수용을 해야 돼요. 쓰레기 수송관 만약 그 지역에 쓰레기 수송관이 있다면 설치한다 그러면 이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돼요. 공동구 설치하는 자들도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꼭 그 면적이라든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전통, 수중, 연례. 근데 가스관, 하수관 얘네들은 수용 여부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가능한 공간이 있거나 이걸 설치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럴 때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여기 가스관 만약에 그 가스를 공급하는 자,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공동구 협의회 가서 내가 이걸 여기다가 설치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 가서. 그럼 가능하면 여유공간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안 되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적이고 여기는 임의적이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했죠.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냐 물어는.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스관, 하수관은 임의적인 사항. 다른 것들은 필수적인 사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 수중, 연례는 수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에도 이것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얘가 답으로 이거보다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이제 이거 여기서 거의 뭐 해결되고 한두 개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 좀 나와 이제. 그래서 다음 중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가능하냐? 답이 이거. 지문 중에도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지문 중에 가스관, 열수송관, 중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틀렸죠? 가스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수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구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남양주시의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또는 재건축구역.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그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겠죠.
그럼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철거하고 새롭게 할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에 매설물을 설치하는 공동구 설치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밑에 그 위에 구조물이 있고 교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미리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새로운 사업할 때는 이게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얼마 이상일 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 뭐 제곱미터는 초과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자, 숫자 지금. 그리고 이제 설치 비용은요, 이게 이제 공동구를 여기 지하, 여기는 지상이라고 치고 지하에다가 설치해요. 그러면 이 공동구는 얘네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점용 예정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용 예정자. 점유해서 사용한다. 줄여서 점용. 말 어려우면 사용할 사람, 사용 예정자 생각하면 돼요. 자, 점용 예정자가 이제 이걸 할 건데, 원래 사업 시행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가 내는 거예요, 원래 시행자가. 근데 시행자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는 200만 초과하면 무조건 해라. 시행자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에 따라 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자, 답이 아닐 거예요, 얘네들은. 답이 아니에요. 자, 공동 부담은 되겠죠? 자, 그래서 공동 설치해놨어요. 그럼 이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얘네들은 사업이 끝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존재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얘를 관리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관리를 해야. 요거는 비용 부담이고요. 자, 비용 부담. 자, 이제 관리는 누가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얘가 있는 도시군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수가 관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가 이제 관리하면 되겠죠. 관리하면 돈 들어가죠. 그 관리비 누가 내야 돼요? 점용하는 자. 이제 점용 예정자가 아니고 점용한 자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는 이 사람들하고, 관리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하면 될 것이고요. 점용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2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시켜요, 이제.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관리할 때, 이거 가스관이 새는가, 화수관이 뭐 터지지 않았는가, 똑같은 말을 했네. 뭐 새나 터졌나. 어쨌든 이런 것들 가서 점검하겠죠. 그죠? 그래서 5년마다 유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5년마다. 수립해서 1년마다,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돼요. 자, 관리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요?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점검은 몇 년마다 해요? 1년에 한 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 번 이상이라고 되는데, 1년에 한 번. 그래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이제 이러한 비용을 점용자가 그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하면은 그 관리 비용을 이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공동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동구도 요즘에 좀 자주 물어보는데, 이게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절차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까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도시구분 관리 계획을 절차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까먹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 설치하는 절차 같은 거 나오더라도 걔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 중에 한두 개 섞이거나 안 섞이거나 할 거예요. 얘네들은 꼭 섞여요. 이 중에 어떤 거는 얘만 여기서 다 나올 수도 있고 얘네들은 뭐 3개 이상 섞일 거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제. 혹시 나올지 모르는 지문까지 다 해가지고는 너무 많으니까. 자, 171페이지 메뉴에 그래서 공동하면 우리 책에 좀 빠졌는데 요약집에는 좀 보기 좋게 해놨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해놓을 겁니다. 전통 수중 연례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가스관, 하수관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 가능하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전통 수중 연례 밑에 가스관, 하수관 해놓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취지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 돼요. 외우는 건 또 제가 사고 제가 또 가능하냐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했죠. 가능하냐가 뭐예요? 가스관 또 하는 하수도관. 자, 공동구 설치 얼마를 초과할 때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래서 미리 도시개발 하는데 싹 쓸어놨잖아요. 이사 갔죠?
이사 가기 전에 뭐예요? 도배장판 한다. 제가 그래서, 이게 매래 다 쓸어놓고 200만. 이사 가기 전에 미리 밑에다가 뭘 깔아놓으면 편하니까 이사 가기 전에 우리가 도배장판 하듯이 여기도 공동구 설치하는 것도 비슷하게 장판 깐다고 생각하면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이사는 2가 뭐예요? 200만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 설치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건 암기사항 아니에요. 암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법에서 엄청나 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암기사항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것 말고 유사한 것들을 갖다 내면 저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거기도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이런 곳에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하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새롭게 모여 사는 곳에 하겠구나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예를 많이 내면 제가 분석해서 외우게 해드리는데 그거 아니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관광특구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거 집어넣으면 거기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거 이해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하지 말자는 그런 것들은. 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 맨 밑에 양괄호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였어요? 전통 수중 연례는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스관, 하수도관은 수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양괄호 5번. 공동구 설치 비용. 본래 이제 무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설치하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양괄호 5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3번, 이제 관리를 해요. 관리는 누가 해요? 시행자가 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 끝났어요, 이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즉,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그리고 양괄호 2번. 몇 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5년마다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양괄호 4번에 협의회 있는데 줄 긋지 마시고요. 어딘가 협의회 나왔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협의회잖아요. 협의회에서 나쁠 거 없죠. 그냥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4번 공동구 관리 비용 누가 내요?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정해주면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해야 된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돼요. 2회 분할 납부하게 해야 되고, 자, 광역시설의 밑에 광역시설. 자, 광역하게 되면 인천광역시를 빼놓고 광역하는 말 나오면 둘 이상의 도시군과 관련될 때 광역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가 남양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군에 이렇게 걸쳐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 광역시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중요한 거. 또 남양주에 공항이 하나 생겼어요. 남양주 시민만 이용하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그죠? 주변에 있는 서울, 경기도 사람들 이용하라고 만들었겠죠. 처럼 하나의 자치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서 도시군이 이용하는,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고요? 광역시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별별시군에 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둘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들은 둘 이상이 걸치는 거 광역시설 될 수 있고 또 둘 이상이 걸친다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이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나누는가 좀 도대체 이해도 안 돼요. 걸친다 이용한다. 그냥 둘 이상이 걸치거나 이용한다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하수도에는 참고사 보면 하수대 괄호에 왼쪽에 있는 괄호에 보면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제외한다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은 하수대 해놓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 한한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둘 다 광역시설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 된다. 그런데 왼쪽은 둘 이상에 걸치는 거 했으니까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은 어느 한 곳에 있겠죠 보통,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안 들어가고 오른쪽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둘 이상 이용하는 거. 이걸 나눠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실익이 없어요. 왜 나누는가. 그리고 또 하수 종말 처리설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면 둘 이상에 걸칠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보면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광역시설 나오면 무엇이 광역시설에 해당된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하세요.
여기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 해당되는 게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몇 개를 분석을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뭐 제가 이걸 가지고 한 몇 시간 분석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왜 얘는 아닐까? 왜 얘는 될까? 이건 논리 분석도 안 돼요. 글자 따서 외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좀 지저분한 거 나면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답이 그냥 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도축장, 하수도, 폐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조금 문제 만들 때 약간 거부감 드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지문적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될 수 있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없는 기반시설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될 수 없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만약에 올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혹시 공부하는 사람 그거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나와 걔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의미만 이해하시고, 자,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의 일종이죠. 광역시설을 설치하기로 어디가 결정했어요. 도시군 관리로. 그럼 이제 설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예요. 똑같겠죠? 174페이지 맨 위에 광역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것도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있어도 도시군 관리局결정해야 되는데, 둘 이상이 걸치는데 도시군 관리局결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이 시험에서 가끔 나왔었는데, 그건 법 조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출제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말, 엉뚱한 말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법을 이해를 못한 애가 그런 말 되는데, 나중에 문제지 나왔을 때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자, 협의했는데, 자, 광역 하니까 둘 이상과 관련되죠? 둘 이상 관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 근데 이것은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고, 여기만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다. 협의하는 것이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협의회는 협의하는 것이 일종이다. 협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고, 협의회는 협의를 하기엔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라 이 말인데, 뭐 더 열심히 협의하세요. 그냥 맞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협의회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지문에 나와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시고. 그래서 관계, 특광, 별별사항구서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협의회 나오면 맞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국가계획 하게 되면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 나오잖아요. 원래 국가계획 하면 국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광역시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것도 있어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얘를 관리하기엔 법인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맞다. 광역시설은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얘를 관리하기엔 그냥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관리하기엔 우리나라 만약 국철을 만들어. 철도. 그럼 철도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인을 법률로 만들 수 있다. 이러면 그냥 지문에 맞는 말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 나중에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배경을 설명한 거. 이제 다시 협의회 나오면 맞다. 국가계획 하면 이제 여러분 착각하면 국가계획이니까 국장이 해야 되는 게 뭐 법인이 왜 만들어? 국장이 만들지 이러지 말고, 너무 중요하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협의회, 법인 나오면 맞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즐거울 때 나중에 강조한 것. 협의회, 법인. 별 내용도 없어요. 얘네들은 맞는 말 나옵니다. 이제 맞는 말 나와요. 다음에 175페이지 이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절차 말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내가 강의를 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로, 공원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가 있다. 그럼 이제 진행되는 절차가요. 맨 처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는 많은 시설 중에서 도로도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계획들. 시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있어서 단계별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하는 시설. 그럼 이제 1단계에 있는 것이 빨리 할 거겠죠? 그럼 그 시기가 되면 이 집행계획상의 시기가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 재원은 또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도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하게 돼요.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한번 실시할 때 필요한 토지를 우리는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실시계에서 여기다 이렇게 도로 놓겠습니다. 도로 부지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가지지 않은 토지 같은 것들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용하는 등의 이제 사업 시행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준공검사를 받고요. 준공검사.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통과되면 원래 계획대로 이 계획은 거슬러 올라가면 저 앞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저렇게 빨간색 안에 도로 있죠? 그 도로 건설하겠다는 그 공사하고 얘가 이제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준공검사를 통해서 이제 공사 완료됐다고 공사 완료 공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우리는 도로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하는데 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법조문이 막 엄청 떨어져 있어요. 한 100여 개 조문 뒤에, 아마 50개, 60개 조문 뒤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있는데, 근데 사업 시행을 먼저 공부하고 우리 권리 구제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이해하기 좋으니까 여기 168페이지, 175페이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183페이지, 맞아. 18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얘부터 할 거예요. 이제 그게 위에 있는 거고,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83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칠판은 계속 놔두고요.